안녕하세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무교이기는 하지만 너무 기묘한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하는 그런 결혼을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바보 같은 사람도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모두가 반대한다는 결혼을 한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흔이 조금 넘은 나이에 2살 된 늦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아이를 늦게 갖게 되긴 했는데 재혼을 하고 나서 지금의 신랑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 어쩌다 보니 누뚱이가 되었네요. 그래서 앞에서 전 남편이라는 말을 한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 취업이 안 되어서 결국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신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 신점을 보는 취미가 있었는데 마침 점을 봐주시는 분도 저는 전공이랑 안 맞는다고 그냥 사무직이나 하라고 해서 편하게 사무직을 했던 것 같아요. 신랑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 회사의 협력사인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물품의 단가 조율과 같은 문제로 자주 만나다 보니 친분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저보다 3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와 마찬가지로 거의 사회 초년생에 가까워서 더욱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정도 만나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저희는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신랑 쪽에서는 쉽게 허락해준 것과 달리 저희 집에서는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 이외에는 신랑이 좋은 남편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며 저희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계속 아이도 있으니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몇 날 며칠을 부탁해서 겨우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허락받고 날짜를 받기 위해 자주 다니던 점집에 갔는데 무당이 모호한 말을 하더라고요. 너 이 결혼하지 마. 할 필요가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결혼하면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길 거고 좋은 일은 보자. 그래, 딱 하나 있겠네. 안 돼요. 저는 결혼해야 해요. 좋은 날짜는 없어요? 너는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 좋은 날이고 뭐고 없어. 무슨 말이 그래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점집을 박차고 나와버렸고 결국 적당한 주말이 있는 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의 임신 5개월 무렵 결혼을 했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게도 결혼 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유산이 되니 제가 왜 이렇게 서둘렀던 건지 앞이 막막하기 시작했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 신혼집을 전세로 준비해준 시댁도 황당해했습니다. 물론 가장 충격이 큰 건 저였고요. 시댁도 신랑도 그때는 저에게 위로를 해줬고 어차피 하려던 결혼이니 괜찮다며 다독여줬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시댁도 더는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건지 저에게 한두 마디씩 말을 했습니다. 너네는 나이도 젊은데 왜 애가 안 생겨? 노력은 하는데 아이가 잘 안 오네요. 너 혹시 젊었을 때 뭐 애 지우거나 그런 적 있는 거 아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애도 잘 안 생기고 한다길래. 아, 그런 적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거지. 왜 화는 내고 그러니? 정말 2년 동안 신랑과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신랑과는 사이가 원만하게 지내고 있었으니 저희가 조급하지 않으면 다시 아이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행은 언제나 제 코앞에 있더군요. 시댁에서 모진 소리를 듣기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들으니 화가 나기도 했고 저는 그런 불만을 신랑에게 종종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싫은 소리를 해서 그런 건지 신랑은 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고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을 왜 긁어 부스럼이냐고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부터 신랑이 출근을 안 해서 왜 출근을 안 하냐고 물었더니 장기 근속을 해서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았다고 하길래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신랑이 휴가를 받은 게 아니라 퇴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신랑 회사 담당자를 통해 듣게 되었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랑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둘이서 5천만 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눈에 보여서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할 예정이라 여유있게 퇴사도 했고 퇴직금도 그 사업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동업자가 연락이 안 된대요. 네,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같이 모은 돈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날려버렸으니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사실 그날 이후로 신랑이 다시 취직을 하는 것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랑은 시댁에 전화를 해서 결국 욕을 먹는 건 저였지만요. 그렇게 저는 강제로 저희 집에 가장이 되었고 신랑은 그 이후 3달 동안이나 백수 생활을 즐기다가 작은 개인 사업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고 난 이후로 신랑은 다시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분명 야근에 특근까지 하는 회사인데 급여 명세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여보, 지난달 야근 수당이 안 들어왔는데 이거 회사에 이야기했어? 그거 나중에 따로 챙겨준다고 했어. 나중에? 이번 달 급여를 나중에 챙겨주면 어쩌자는 거야? 다시 이야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대표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설마 내 돈 떼어먹겠어? 뭐? 이런 건 당연히 이번 달에 정산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 알아서 한다고. 누가 보면 내가 야근 수당 몰래 챙기려는 줄 알겠다. 아우, 내가 왜 너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서. 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이사 갈 돈은 다 날려먹고 잘 다니던 회사는 때려치우고 지금 이렇게 돈돈거리는 게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이기는 너 때문이지. 네가 임신만 안 했어도 아니 애만 낳았어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아이만 낳았으면 시댁에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을 건데 제가 아이를 못 낳아서 이런 거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연애를 한 사람이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처음에 신랑이 사기를 당했을 때만 해도 모질이라고 왜 그런 사기를 당하냐고 하더니 제가 시댁에서 몇 번 타박을 했다고는 저보고 신랑이 잘 안 되는 게 다 제 탓이래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제가 괜히 임신했다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애 앞길을 망치고 그러다 보니 신랑도 본인 딴에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안사람이 되어서는 그런 신랑을 감싸주진 못할 망정 이렇게 밖에서도 타박을 하니 집에서는 얼마나 더 잡을지 안 봐도 화나다고 하면서 그날 이후로는 신랑에게 제가 입만 떼려고 하면 저에게 되려 뭐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신랑이 백수 기간이 길어질 때는 저 모르게 신랑에게 용돈도 챙겨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용돈이라고 받은 돈을 집에 가져다 주고 생활비에 보태도 모자랄 판에 신랑은 친구놈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술이나 퍼마시며 지냈습니다. 제가 어디서 난 돈이냐고 따져 물어도 바가지 긁는 마누라 없던 총각 시절이 좋았다며 술주정이나 부렸고요.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도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이 안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고 돈을 더 벌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신랑의 이런 태도가 점점 힘들어졌고 결국 저는 제가 결혼할 때 반대를 했던 그 점집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점쟁이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핑핑 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년 만에 온 저를 보고서도 한눈에 저를 알아본 건지 바로 아는 체를 했습니다. 기어이 결혼하니 좋아? 아니요 보살님 말처럼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좋은 일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생기기는 할 건데 보자 좀 당겨줘? 네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너 집부터 깨끗이 치우고 다녀. 그리고 보자 저녁에 집 좀 비워둬야겠다. 집을 비워요?
그 매일 가는 운동이나 뭐 학원 같은 거 그런 거 다녀. 저는 점집을 나오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긴 했지만 점쟁이의 말처럼 집을 매일 쓸고 닦으며 깨끗하게 유지를 했고 저녁으로는 음식을 하는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배우고 싶은 운동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지낸 지 3달쯤 지났을까요? 정말 점쟁이의 말처럼 신랑이 저에게 조금은 더 살가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항상 집은 깨끗했고 저도 학원에서 배운 음식을 신랑에게 해줘서 그런지 사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요. 늘 집에 오면 씻고 자기만 하던 신랑이 어느 날은 갑자기 꽃을 사오기도 하고 저에게 작은 선물들도 사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 연애를 할 때의 신랑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점쟁이가 한 말이 제가 노력을 하면 이 안 좋은 상황들이 예전처럼 다 좋아질 수 있으니 노력하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믿고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그날도 저녁에 요리학원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 보니 요리학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수업을 급히 취소한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래도 그 요리 선생님과 꽤 친했던 터라 잘 보내드리고 오라는 말과 함께 부의금을 문자로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늘 제가 학원을 다녀오면 10시나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날은 갑자기 학원을 안 가게 되면서 거의 몇 달 만에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원을 다니면서 가족 행사나 제가 약속이 있는 날은 미리 이야기를 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갑자기 안 가게 된 건 처음이라 약간 신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신랑과 맥주에 치킨이라도 먹을 생각으로 편의점에 들러 맥주 몇 캔을 사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불이 켜져 있었고 TV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테이블 위에 맥주캔을 올려두고 신랑이 자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에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두 남녀가 엉겨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저는 너무 놀라 방문을 닫고 나왔다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니 허둥지둥하며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이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정말 가지가지하네 하며 크게 웃어버렸고 그런 웃음도 잠시 정신을 차린 뒤 그 여자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으려 했는데 신랑이 그런 제 몸을 잡고는 제지를 했고 그 사이 그 여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가고 신랑은 제 몸을 꽉 잡은 힘을 풀어줬고 저는 그대로 신랑의 얼굴에 온 힘을 다해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것도 우리 집 안방에서. 내가 다 설명할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왜? 뻔히 우리 집에서 당하고 있기라도 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건데? 내가 다니는 회사 대표 딸이야. 근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건데? 대표 딸이라면 바람 펴도 돼? 그런 법이라도 있어? 내가 새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거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몇 번 같이 만났어. 그러다 저 여자가 나 좋다고 다가온 거고 나는 투자 받으려고 거기에 맞춰서 지내고 있는 것뿐이고 나한테는 당연히 당신뿐이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야? 당신이 보기엔 말도 안 돼도 정말로 나 저 여자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사업자금 투자만 받으면 바로 정리하려고 했어. 아, 사업, 또 사업. 당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이야기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랑은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거죠. 이혼을 하려고 생각은 해봤지만 바람으로 인한 이혼은 명확한 증거 사진이나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갑갑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놀라서 방을 박차고 나와버렸으니까요. 정말 사는 게 먹같다는 생각에 시댁에 넋두리라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시댁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신랑을 품어줄 그릇이 못 되어서 그런 거래요. 신랑의 바람도 다 제 탓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댁은 심지어 신랑이 하려고 한다는 사업에 대한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워낙 제가 신랑이 뭐라도 하려고 하면 늘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소외되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너는 개그릇의 작은 여자라고. 그러니까 그저 집에서 내조나하고 있어. 네? 그게 왜 제 탓이에요? 바람핀 놈이 잘못이지. 걔가 혼자 살자고 이래? 다 우리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 우리 안에 저도 있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업 때문이라고 가족을 위한 거라고 바람을 이해하라는 게 말이 됐나요? 모은 돈 사기당하고 오고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운 신랑놈 기죽인다고 할까봐 그래도 따뜻한 밥 늘 지어서 먹이곤 했었는데 이런 푸대접을 받으니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며칠 뒤 뻔뻔하게도 신랑이 먼저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지금 이혼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챙겨줄 수 있으니 꼭 이혼을 하자고. 제가 싫다고 말했더니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도 본인이 줄 수 있는 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혼하면 그 대표 딸이라는 사람이 얼마라도 챙겨준다고 했으니 줄 수 있을 때 받고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위자료마저 다른 여자의 손을 빌려야 하는 신랑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못난 놈이랑 살고 있었던 건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고 그렇게 2달 가까이 전화가 와서 이혼을 하자고 조르고 조르는 통에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10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저에게 남은 거라곤 사람에 대한 불신과 몇 푼 안 되는 작은 돈이 전부였어요. 결국 저는 그 돈으로 혼자 지낼 만한 빌라 하나와 그 빌라의 1층에 작은 카페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이상하게도 신랑과 이혼을 하고 난 이후로 제 인생에는 좋은 날들만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밑에서 작게 하던 카페는 나름 입소문이 난 건지 출퇴근길에 테이크아웃을 하는 손님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 이후부터는 아픈 곳 없이 취미로 운동을 하실 만큼 건강해지셨습니다. 나쁜 기억을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돈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저에게도 2번째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카페에 원두를 납품해주시는 사장님이었는데 저보다 나이는 2살 어렸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꾸준히 일을 하며 자수성가해서 지금은 제법 규모가 있는 커피콩 납품업체 사장이 되었대요. 처음에는 업무적으로 만나다가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1년 정도 만났는데 연하의 싱글인 그런 사람이 저 같은 나이도 많은 이혼녀를 만나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저의 시댁은 그런 저를 따스히 받아주셨고 그저 서로가 잘 살면 된다고 응원을 해주셔서 재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첫 결혼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얼마 전 찾아온 새 생명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을 무렵 정말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 남편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 카페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이미 배가 조금 나온 상태라 누가 봐도 임신한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진 무슨 일이야? 잘 지냈어? 그새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당신이 관심 가질 일 아니잖아. 이미 남인데. 아, 나랑은 그렇게 임신도 안 되더니 아주 신수가 훤하네. 시비 걸러 온 거면 그냥 가줘. 보다시피나 임신 중이고 당신이랑 노닥거릴 시간 없어. 잘 지내는 거 보니 좋다는 말이야. 그보다 부탁이 있어서 왔어. 이혼한 마당에 무슨 부탁을 한다는 거야? 혹시 300만 원 정도 빌릴 수 없을까? 우리 엄마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찾아? 은행에 대출을 하던 그 잘난 대표 딸을 찾아가지. 저는 그냥 한 말이었는데 갑자기 전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라는 딸이랑은 정말 사업자금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였고 저와 이혼 후 그 여자와 재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혼한 여자랑 깨도 벗고 사업도 시작하고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인어른 되는 사람이 신장에 문제가 생겼고 신랑에게 신장이식을 해달라고 했대요. 본인도 신장이식을 해주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동안 사업자금을 빌린 거랑 같이 사는 진명이도 다 그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신장이식을 해줬는데 그 이후 그 여자가 안면이 싹 바뀌어서는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전 남편 집에 사다 준 값비싼 명품들도
전부 어디서 구해온 짝퉁이었고 그 여자 아버지한테 빌린 돈은 차용증 때문에 다시 다 뱉어야 해서 거짓골이 되었대요. 이혼이라도 막아보려 했는데 본인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그 여자가 집에서 바가지를 너무 긁어대는 바람에 결국 몇 대 때리게 되었고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쓴 것 때문에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거의 빈몸으로 쫓겨나다시피 나왔고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매일 하루하루를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저와 살 때가 본인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울면서 제 바짓가랑이를 잡는데 정말 조금도 제 마음은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속으로 꽃이라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늘 무시하고 괴롭히던 시어머니, 그리고 저한테 말도 없이 큰돈을 함부로 쓰고 여자도 만나러 다니던 책임감 없던 전 남편에게 딱 어울리는 말로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 눈이 순간 획 하고 돌더니 제 어깨를 잡고서는 네 지금 신랑한테 우리 결혼 생활했던 거 다 말해볼까? 아무리 이혼했다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도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해. 하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혈질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상 밖의 반응이라 저도 흠칫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아무리 전 남편이라지만 영업장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영업 방해입니다. 라고 하며 제 어깨에 올려진 손을 떼고는 신랑이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집에서 밥을 먹으러 왔다가 마주치게 된 것 같았어요. 정말 유쾌하지 않은 삼자대면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전 남편은 오호라 잘됐다 하는 표정으로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희 신랑은 큰 체격으로 그런 전 남편을 길 밖으로 끌고 가서는 보내버리고는 돌아왔습니다. 괜찮아? 놀란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나도 모르겠어. 돈 빌려달라고. 웃긴 사람이네. 한동안은 나도 같이 카페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밥 먹자. 이후 다행히도 전 남편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저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뭘로 정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예전의 점집이 생각이 나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았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또 마치 기억을 한다는 듯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는 말씀이 어때?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지? 행복해서 세상 걱정 고민도 없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신랑도 시댁도 다 저에게 너무 잘해줘서 마치 이게 초혼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차별 없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보살님이 이야기한 좋은 일은 뭐예요?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이랑 잠시 사이가 좋아지는 듯 싶더니 결국엔 이혼했거든요. 그래, 이혼. 너한테 딱 하나 들어있던 좋은 일이 이혼이었어. 네? 그럼 저 이혼 빨리 하라고 집 깨끗이 하고 저녁에 학원에도 다니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야 그 멍청한 게 집에 여자를 빨리 끌어들이지. 아마 그때 내가 말 안 해줬어도 지금쯤이면 이혼하려고 하긴 했겠네. 궁합 뭐 그런 것 때문이에요? 이건 궁합 같은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워낙 평소에 안 좋은 업도 많이 쌓았고 전생에서 쌓인 것도 많네. 너 아니라 누구랑도 그 사람은 제대로 못 살아. 그렇게 악독한 게 곁에 있는데 어떻게 애가 생기고 집에 웃음이 돌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 네 전 남편은 길에서 빌빌거리다 객사할 팔자니까 곁에 얼씬 도마. 지금 그 남자는 선하고 너랑 잘 맞네. 나중에 같이 늙어가는 거 보인다. 신랑한테 잘해. 저는 그렇게 점집을 나오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시 점집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점쟁이의 말처럼 신랑은 처음처럼 저를 아껴주고 아이를 육아하는 일에 앞장서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도 재혼에 나이도 많은 며느리가 뭐가 예쁘다고 늘 제가 좋아하는 청포도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으시다가 제가 오면 꺼내 저 챙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며칠 전 혼자 고등학교 모임 때문에 기차를 타고 고향에 다녀오던 길에 전 남편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늦은 밤에 제가 돌아오게 되어서 신랑이 기차역 앞으로 데리러 왔는데 제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계단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언뜻 보이는 얼굴이 전 남편을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 남편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점쟁이의 말처럼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동안 잊고 지내려 했지만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 아무래도 생각이 나서 그 기억을 떨쳐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